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60명이 사망하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산사태 직전 발생한 지진으로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붕괴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급하게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 나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6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खोला ठुलो आएर चाहिँ यहाँ सब क्षति बनाएर कोही मान्छे भात पकाइरहेको थियो, कोही मान्छे खाना खाइरहेको थियो, कोही अफिस जाने टाइममा थियो, कतिजना मर्यो भन्ने कुरो यकिन अहिलेसम्म जानकारी भएको छैन.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수아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Likely made worse by a earthquake that triggered a rock and ice landslide deep within the mountains. Perhaps that added to the blockage of the river.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수아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립됐던 10명은 다행히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수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1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8.13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신규 택지에 논란의 용산공원은 빠질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용산공원은 빠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일부 반대 여론이 강경한 가운데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8.13 공급대책 발표 직전입니다.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던 어린이 정원이 결국에는 최종 공급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하루 만에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 대상으로 언급하며 논의의 판을 키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첫 회동을 앞두고선 장교 숙소 등 일부 부지를 꼭 집으며 훼손지 중심의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용산공원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장관의 입장은 2차 회동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신규 택지에도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7.3만 원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여론과 함께 서울시가 본체 부지 개발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용산공원은 우리 역사의 얼굴이자 거울이며 모두의 쉼터이자 녹지 광장입니다. 용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시도를 다시 한번 제고할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호소합니다. 다만 김 장관은 개발에는 공론화 과정과 지자체 협의 등 절차가 있고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 추후 개발 여지는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찰 제주 실종 사고 관련입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에 숨졌을 가능성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가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 길을 걸어서 갔을까.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가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수사 자료가 있어 따로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실종 사실을 알린 지난 5월 15일에 112 신고 녹음 파일이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신고 녹음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3개월 동안 보관되는데 지난 16일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삭제된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삭제 닷새 전인 지난 11일 허위종결 혐의로 부경장에 대한 수사에 이미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료 확보에 나서지도 않고 보존기한 연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부경장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허위 기록 탓에 지난달 남자친구의 재신고는 접수조차 거부됐고 사촌 동생의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뒤늦게 재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왜 자료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필요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원본 녹취록이 아닌 대략적인 요약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원본 증거가 사라지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당장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조차 최종 합의 단계는 아닙니다.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또 했네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수 성향 라디오 글렌백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곧 큰 승리를 거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기 때문에 꽤 빨리 전쟁이 끝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이란이 오만과 임시 공동해상 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에 가까워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하메네이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명분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래드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최근 러시아를 극비리에 방문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종전을 원하고 있고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트럼프의 주장이고요. 이런 주장과는 달리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이란의 조건, 이거는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외무차관은 오만과 협상 중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정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군함의 통항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오만과 해협 통행료 수입을 나눠 갖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통행료 부과 방침 고수에 더해서 미 해군 군함의 통항을 막겠다는 이란의 조건은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미국 입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과 함께 중재 역을 맡아온 카타르의 총리가 현지 시간 27일 이란을 방문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 중재에 힘을 보탭니다. 핵 문제에서도 이란은 강경한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원자력 청장이 새로운 사찰 프로토콜이 마련되기 전에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핵시설 사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후 핵시설 피해 정도와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확인하는 게 핵협상의 출발점인데 이란이 새 절차 마련을 요구하면서 또 장애물이 생긴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오만의 호르무즈 재개방 협상 진전 기대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